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강석호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 병원의 로봇 어시스티드 라디칼 시스텍토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병원에 대해서 일단 좀 코리아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의 월드 클래스 로봇 서저리 센터의 서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래더 캔서와 로봇 어시스티드 라디칼 시스텍토미, 특히 토탈 인트라코포럴 유리나리 다이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리아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는 1890년도에 닥터 로제타 홀 여사께서 당시로는 굉장히 인권이 약한 여성 학생들을 위해서 의과대학을 먼저 개설한 걸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38년도에 경성여자의과대학으로 발전을 했고요. 1971년도에는 현재 코리아 유니버시티에 합병이 돼서 저희들이 코리아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로봇이 지금은 현재는 2대인데 2007년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아시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JCI라는 안전한 인증 병원에 수차례 처음으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코리아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는 3개의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라는 3개의 메인 하스피탈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암병원이 1000베드, 구로병원이 1000베드, 안산병원이 한 700베드 정도, 토탈로 약 3000베드 정도의 굉장히 대규모 그런 메디컬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와 그런 파라메디슨들을 포함해서 메디컬 스태프들이 약 7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굉장히 대단히 매머드 하스피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암병원 전경이 되겠고요. 구로병원, 그 다음에 안산병원 전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코리아 유니버시티 안암 하스피탈은 메인 하스피탈로서 스텝이 한 2000명 정도고 베드가 한 1000베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술이 한 2만 건 정도, 그리고 외래 환자 수가 달에 한 11만 명 정도 방문하는 그런 메인 하스피탈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그런 장비들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고요. 3테슬라 MRI를 포함해서 PET-CT, 그리고 리니어 RT, 그리고 다빈치 로봇 현재 2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곧 3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T 토모그래피, 그리고 할시온이라는 아시아 최초 도입된 RT 기계도 있게 되겠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4번 연속으로 JCI라는 국제 안전 기준을 통과한 그런 병원으로서 저희들은 한국 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로보틱 서저리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로봇 서저리 센터는 2007년도에 처음 개소를 해서 2007년 7월도에 로봇 프로스타텍토미로 첫 번째 케이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2018년도 4월에 3,000 케이스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800 케이스를 경험을 하고 있고 곧 4,000내를 돌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로봇 서저리 센터는 이렇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볼륨이 증가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개의 메인, 여러 가지 과들이 다 로봇을 어답션을 해서 잘 치료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4개의 메인 과가, 디파트먼트가 주로 로봇 서저리를 도입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그리고 비뇨기과, 그리고 대장학문외과, 그리고 유방내분비외과가 되겠습니다. 이 4개의 과가 굉장히 고르게 로봇 서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 서저리 센터는 한국 내에서 2번째로, 대학으로는 2번째로 저희들이
로봇을 도입해서 굉장히 한국 내에서 혹은 아시아 내에서 굉장히 깊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저희들은 첫 번째 시행한 그런 프로시저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첫 번째 시행한 그런 프로시저들을 다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시행해서 저희 한국 내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 로봇 수술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로봇 센터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비뇨기과에서 저는 주로 방광암 그리고 전립선암, 신장암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특히 방광암 분야에서 로봇 수술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그런 TV 매체라든지 아니면 베스트 닥터로도 주요 페이퍼에서 많이 선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에서도 많은 수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 분야에서 첫 번째로 2007년도에 아시아, 한국에서 최초로 그런 로봇 시스텍토미와 네오블레더 케이스를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좀 했고요. 또한 확장형 임파선 절제조, 익스텐디드 펠빅 림프노드 다이섹션 로봇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체내 요로 전환 수리한 것도 저희가 첫 번째로 보고를 했고요. 첫 번째로 100케이스를 돌파했고 현재는 200케이스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그 대장학문외과 콜레탈 서전 우리 닥터 김선한, 닥터 김진 프로페서가 계신데 이 두 분들 역시 세계 최초 스탠다다이제이션을 많이 기여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First Single Stage Totally Robotic Rectal Surgery, 렉탈 캔서 서저리를 시행하셨고요. 이것이 인투이티브사, 로봇 서저리사에서 CD로 제작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스탠다다이제이션 그런 모델로 지금 시행받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틱 서저리가 기존의 그런 라파로스콥 서전에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세계 최초의 그런 리포트도 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와 그 플라스틱 서저리에서는 첫 번째로 그 유방 재건, 브레스트 리컨스트럭션을 첫 번째로 로봇으로 시행을 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이드 캔서 수술도 톨트라고 해서 트랜스 오랄 로보틱 서저리를 세계 최초로 시행해서 많은 그런 케이스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부인과의 프로페서 송재윤 그리고 헤파토빌리아리의 프로페서 유영동 교수님께서 훌륭한 그런 로보틱 서저리의 멤버로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 로보틱 서저리 센터의 그런 자랑 중에 하나는 세이프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JCI도 통과를 했지만 보통 로봇 서저리를 하다가 오픈과 라파로스콥 서저리로 컨버전 되는 레이트가 보통 한 1, 2% 정도 되는데 저희는 0.1% 이하로 매우 안전하고 수술 중에 3,000례 중에서 단 한 케이스도 메이저 베스큘라 인저리나 이머전트 컨버전이 없는 응급 상황에 없는 매우 안전한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라더 캔서와 로봇 시스텍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럴로지의 캔서는 키드니 캔서, 블래더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블래더 캔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블래더 캔서는 주로 60, 70대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 남성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4위에 해당하고 여성 중에는 10위 밖에 조금 드뭅니다. 방광암은 주로 한 3분의 2 정도는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이런 상피에서 생긴 그런 혹이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는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와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의 암은 이 같은 방광암이지만 이 두 가지는 매우 성질이나 캐릭터가 다릅니다. 이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는 굉장히 공격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는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 한 2년 내에 다 전이가 가고 한 85%가 이병으로 돌아가시는 매우 공격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매우 공격적인 머슬 인베이스 블래더 캔서의 표준 치료는 골드 스탠더드 트리트먼트는 라디컬 시스텍토미와 노드 디섹션이 되겠습니다.
이 라디칼 시스텍토미라는 거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시스텍토미가 있고 노드 다이섹션이 있고 다음에 유리나리 다이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텍토미는 남자 같은 경우는 블래더와 프로스테이트를 같이 시스토 프로스타텍토미를 하는 게 표준 치료로 되어 있고 피메일인 경우는 블래더와 뒤에 있는 유테루스 그 다음에 버자이나의 일부를 제거하는 굉장히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또 펠빅 노드 다이섹션은 그 주변으로 가는 그런 골반 임파선을 저희들이 절제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노드 다이섹션은 이렇게 다리로 가는 혈관이 양쪽에 있고 대동맥이 있다고 보면 보통 요 다리에 있는 부분만 주로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대동맥, 대정맥까지 다 올려가지고 많이 넓게 시행할수록 환자가 생명의 그런 더 연장의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넓게 그리고 많이 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광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광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 요로 전환술, 소위 유리나리 다이버전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방광을 저희들이 뭐 인공으로 넣어주거나 그런 건 아직은 지금 현실적이진 않고 환자 본인의 장을 사용해서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대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소장을 사용하고요. 소장을 일부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요관을 연결해줘서 소변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대신 요 옆에 소변 주머니를 평생 좀 차게 하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줘서 아래 요도에 이어져서 소변을 수술 전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올소토픽 유리나리 다이버전 새로운 인공방광 성형술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듀잇 회장 도관술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백을 차는 환자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장으로 만들어져서 요도에 이어서 수술 전과 유사하게 보는 인공방광 네어블래더 성형술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복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그런 수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복의 수술이 굉장히 합병증률이 높습니다. 보통 60-70%까지 합병증률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에 발생하는 방광암 환자에서 이런 개복 수술이 합병증이 높아서 수술 후에 회복이 어렵다든지 사망률도 심지어 5%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꼭 해야 되는 사람한테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런 근치적 방광 절제술, 라디칼 시스텍토미에도 도입이 돼서 합병증률을 낮추기 위해 도입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2019년도에 그런 자료를 보면, 페이퍼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 50% 정도를 로봇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77%를 로봇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로 로봇의 시대로 빨리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유리나리 다이버전 그런 프로시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장만 만드는 거를 이렇게 밖에서 빼서 다시 이렇게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엑스트라 코포리얼 다이버전을 했는데 지금은 요즘엔 배 안에서 다 유리나리 다이버전까지도 로봇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방광 절제술, 시스텍토미와 노드 다이섹션은 로봇으로 하고 이 장을 만들어주는 과정은 사실은 장을 자르고 입고 하는 걸 로봇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행을 잘 못하고 있다가 최근 하이볼륨 센터, 하이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런 유리나리 다이버전도 로봇으로 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개복의 합병증률이 이렇게 64%, 주요 합병증률이 15% 이렇게 매우 높은데 이 합병증의 대부분들이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광을 절제하거나 노드 다이섹션을 할 때는 합병증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복으로 하면서 장이 바깥에 노출되면서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로봇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 안에서 장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서 배 안에서 모두 다 로봇으로 하는 그런 토탈리 인트라코포럴 다이버전은 밖에서 빼서 하거나 개복에 비해서는 장 관련 합병증이 좀 적고요. 장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띵띵 붓고 이디마가 많이 생기고 플루이드가 많이 고이게 되고 수술 후에 그게 회복이 적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로봇으로 하게 되면 그런 장 관련 합병증이 많이 줄게 되고, 또 로봇으로만 구멍만 몇 개 뚫어서 하기 때문에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인도 적고, 그리고 상처가 벌어진다든지 잘 안 아문다든지 흉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이 우리 몸 밖에 노출됨으로써 단지 장 기능이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의 전체 면역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역력에도 회복이 되고 대사 이상도 오지 않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진정한 그런 최소 침습적 수술이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그런 결과에서도 그런 인트라코퍼럴 다이버전이 훨씬 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인트라코퍼리얼 그런 그 다이버전의 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뇨기과에서는 그 고려대학교 비뇨기과에서는 첫 번째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로봇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그런 이 결석 수술, 내시경 수술도 저희가 첫 번째로 시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인트라코퍼럴 다이버전도 저희가 첫 번째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185개 정도를 시행을 했고 인트라코퍼럴 다이버전은 한 115개 정도로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익스텐디드 노 디섹션과 인공방광 성형술, 네오블레더도 로봇으로 한 것을 보고했고, 그리고 총체내 요로조란술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팀이 이런 그 교과서, 스프링거라든지 엘스비어의 유수한 전 세계 그런 교과서에 저희들이 로봇 서저리 방광암, 로봇 시스텍토미 세션을 저수를 여러 번 수차례 좀 시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봇 라디칼 시스텍토미 앤 토탈 인트라코퍼럴 다이버전에 대해서 저희 코리아 유니버시티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